서준은 1년 동안 멈춰있던 시간 속에 갇혀 있었다. 아내 수연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그의 세상은 잿빛으로 변했다. 화려한 건축가라는 타이틀도, 남 부러울 것 없던 삶도 모두 의미를 잃었다. 그는 매일 밤 꿈속에서 그날의 충격적인 소리를 듣는 듯했고, 낮에는 아무도 없는 집안에서 그녀의 흔적을 찾아 헤매는 유령처럼 살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시간이 약이라고, 잊고 살아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서준에게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시간은 단지 그녀가 없는 현실을 견뎌야 하는 고통스러운 공백일 뿐이었다. 1년이 지나고 서준은 드디어 그녀의 서재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행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년 동안 외면해왔던 슬픔과 정면으로 마주하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다. 그는 서재 문을 열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먼지가 공중에 부유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 모습은 마치 시간이 멈춘 서재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조심스럽게 책상 서랍을 열었다. 서랍 안에는 그녀의 펜과 노트, 그리고 늘 읽던 건축 관련 서적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손길이 닿았던 모든 것에서 미세한 온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서준은 책꽂이에 꽂혀 있던 그녀의 책들을 하나씩 꺼내 상자에 담기 시작했다. 그러다 책상 아래쪽에 숨겨져 있던 작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낡은 상자는 짙은 갈색이었고 윗면에는 작은 황동 자물쇠가 달려 있었다. 서준은 그 상자를 본 적이 없었다. 그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상자 겉면에는 수연이 아끼던 자개 문양 하나가 박혀 있었다. 서준은 손끝으로 그 문양을 쓸어보았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상자를 열어보기로 결심했다. 자물쇠는 낡고 녹슬어 있었지만 열쇠 구멍은 깨끗했다. 서준은 서랍을 뒤져 열쇠를 찾았지만 맞는 열쇠는 없었다. 결국 그는 망치를 가져와 자물쇠를 부셨다. 딸칵 하는 소리와 함께 자물쇠가 부서졌다. 상자 뚜껑을 열자 안에는 낡은 일기장 한 권이 들어있었다. 겉표지는 옅은 분홍색이었고 앞면에는 나의 비밀들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다. 서준은 일기장을 집어들었다.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으로 남긴, 어쩌면 그녀의 진짜 속마음을 담고 있을지도 모를 유품이었다. 그는 책상 의자에 앉아 조심스럽게 첫 페이지를 넘겼다. 일기장에는 결혼 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그들의 연애 시절의 추억들, 결혼 생활의 행복한 순간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일기장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의 글 속에서 사랑스럽고 밝은 수연의 모습을 다시 만나는 것 같아 가슴이 벅차올랐다. 서준 오빠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의 눈은 늘 따뜻하고 그의 손은 늘 나를 감싸 안아준다. 나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다. 서준은 그 글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너무나 선명해서 지금의 고통이 더욱 사무치게 다가왔다. 하지만 다음 페이지를 넘기면서부터 분위기는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요즘 서준 오빠에게 말할 수 없는 비밀이 생겼다. 너무 죄책감이 들어 매일 밤 잠을 설친다. 그는 나를 믿는데 나는 그의 믿음을 배신하고 있다. 서준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무슨 의미인지 몰라 불안한 마음으로 다음 장을 넘겼다. 지훈 씨와 함께한 시간이 늘어날수록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 같다.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 관계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다. 서준 오빠에게 들킬까봐 늘 불안하다. 지훈, 서준의 친동생의 이름이었다. 서준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하며 일기장의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그곳에는 믿을 수 없는 기록들이 이어져 있었다. 지훈 씨가 내게 고백했다. 서준 오빠와 결혼하기 전부터 나를 사랑했다고.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하지만 동시에 나도 모르게 흔들리는 마음을 멈출 수 없었다. 지훈 씨는 서준 오빠와는 다른 거칠고 뜨거운 매력이 있다. 오늘 지훈 씨와 몰래 만났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서준 오빠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고 싶다. 서준은 손이 떨렸다. 일기장이 손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는 겨우 마음을 다잡고 다음 페이지를 읽어 내려갔다. 페이지마다 그녀와 자신의 친동생이 주고받은 사랑의 말들, 몰래 만난 장소와 시간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우리의 관계는 영원히 비밀로 남아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관계를 끝낼 용기가 없다. 나는 서준 오빠를 사랑하지만 지훈 씨에게도 묘한 감정을 느낀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그녀의 필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훈 씨가 회사 프로젝트와 관련해 비밀을 하나 털어놓았다.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었는데 그 사실을 은폐하려 한다는 것이다. 지훈 씨는 내게 도움을 청했지만 나는 그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계속 나를 설득한다. 나는 혼란스럽다. 서준 오빠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 아니면 영원히 비밀로 묻어두어야 할까? 서준은 일기장을 덮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일기장 속의 그녀는 서준이 알던 그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그에게 완벽한 아내였고 세상에서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일기장 속의 그녀는 친동생과 불륜을 저지르며 죄책감에 시달리는 이중적인 삶을 사는 여자였다. 그의 가슴 속에서 사랑과 배신, 슬픔과 분노가 뒤섞여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그는 일기장을 품에 안고 천천히 일어섰다. 몸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바랐다. 누군가의 장난이거나 오해이기를. 하지만 일기장 속 필체는 분명 수연의 것이었다. 서준은 지난 1년 동안 그녀를 그리워하며 흘린 눈물과 아파했던 시간들이 모두 헛된 것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을 속이고 자신의 동생과 밀회를 즐겼던 것이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항상 서준의 집을 찾아와 형을 위로하고 함께 저녁을 먹고 시간을 보내주었다. 서준은 1년 동안 지훈의 따뜻한 위로에 깊이 의지해왔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위로가 가식적이고 역겨운 거짓말처럼 느껴졌다. 지훈의 얼굴을 보자 서준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던 분노가 걷잡을 수 없이 치밀어 올랐다. 형, 저녁은 먹었어. 내가 좋아하는 소고기 사왔는데 같이 구워 먹자. 지훈은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 미소는 서준에게 너무나도 잔인하게 느껴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지훈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형의 표정이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형, 왜 그래? 어디 아파?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준에게 다가갔다. 그 순간 서준은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들고 있던 일기장을 바닥에 던졌다. 종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정적을 깼다. 아, 이게 뭐야?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일기장을 쳐다보았다. 옅은 분홍색 표지에 나의 비밀들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다. 지훈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다. 그는 형의 표정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형, 이게 무슨 뜻인지 나한테 설명해봐. 서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그의 눈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이글거렸다.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바닥만 쳐다보았다. 그의 온몸이 경직되었다. 침묵은 서준의 분노를 더욱 부채질했다. 왜 말을 못해? 지훈 씨가 내게 고백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외딴 곳에서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이딴 글들이 다 무슨 뜻이냐고 서준은 절규하듯 소리쳤다.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형,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그건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한순간의 실수. 한순간의 실수가 이런 식으로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매일같이 기록될 수 있단 말이야. 서준은 지훈의 멱살을 잡았다. 형의 눈빛은 너무나도 매서웠고 지훈은 감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그는 형의 손을 뿌리치지도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흐느꼈다. 내가 네 형이야. 내가 내게 부모나 다름없었어. 그런데 어떻게 감히 내 아내와 서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갈라지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밀쳐냈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꼈다. 서준은 더 이상 그의 얼굴을 보고 있을 수 없었다. 그는 서둘러 서재로 돌아갔다. 그리고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마지막 페이지에 적혀있던 신약개발 프로젝트의 비밀이라는 글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그는 지훈이 말했던 한순간의 실수가 사실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거짓말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1년 전 수연의 죽음은 그에게 단순한 사고로만 다가왔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사고 뒤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엉망진창이었다. 그는 일기장을 든 손을 꽉 쥐었다. 그는 단지 사랑하는 아내를 잃은 남편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아내의 죽음 뒤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야 하는 복수심에 불타는 남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복수의 대상에는 자신의 친동생도 포함되어 있었다. 서준은 모든 것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지훈이 들려준 한순간의 실수라는 거짓말을 파헤치는 것부터였다. 지훈은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서준은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던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불과 몇 분 전까지 이 손은 동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따뜻하게 위로했던 손이었다. 이제 그 손은 혐오와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지훈의 흐느낌을 뒤로 한 채 거실을 나섰다. 지훈은 형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것을 듣고 고개를 들어 형이 버리고 간 일기장을 보았다. 옅은 분홍색 표지에는 나의 비밀들이라는 제목이 쓰여 있었다. 지훈의 눈에는 그 제목이 마치 거대한 비석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한 퍼즐 조각들로 가득했다. 지훈의 말, 일기장의 기록, 그리고 수연의 죽음. 이 모든 것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지난 1년 동안의 기억을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수연은 죽기 전 몇 달 동안 평소와 달리 자주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곤 했다. 서준이 무슨 일이 있냐고 물으면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애써 미소 지었다. 그때의 그 미소는 지금 생각하니 슬픔과 불안이 뒤섞인 가면이었다. 그리고 지훈은 늘 형수에게 잘해줬다. 서준은 그것이 동생의 순수한 마음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그 모든 친절이 불륜의 증거로 다가왔다. 지훈이 수연에게 선물했던 목걸이, 수연이 좋아하던 카페의 커피를 매번 사다 주던 일, 서준의 눈을 피해 수연의 손을 잡으려던 찰나의 순간들까지. 서준은 퍼즐의 모든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그 모든 것들이 지훈의 사랑을 얻기 위한 수연의 노력처럼 보였던 예전과는 달리 이제는 수연과 지훈이 서로에게 품은 감정을 숨기기 위한 몸짓으로 보였다. 그때 내가 왜 눈치채지 못했을까? 서준은 자신을 자책했다. 그는 아내와 동생을 너무나 믿었고 그들의 관계에 대해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어쩌면 그는 무의식 중에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지훈의 말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 남아 있었다. 한순간의 실수. 그 말이 사실이라면 수연은 잠시 흔들렸을 뿐 결국은 서준을 사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일기장 속의 기록들은 한순간이라는 말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었다. 서준은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거실로 향했다. 지훈은 여전히 바닥에 웅크리고 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그의 어깨는 심하게 들썩였다. 서준은 동생의 모습을 보고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곧 그는 냉정하게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동생의 앞에 섰다. 네가 한순간의 실수라고 말했지. 그런데 일기장에는 그런 기록이 아니었어. 꽤 오랜 시간 동안의 관계였더군. 그리고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비밀은 대체 뭐야? 너희 가족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에서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야. 지훈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눈물로 범벅되어 있었다. 그는 서준의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고 그저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형을 바라볼 뿐이었다. 말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서준은 지훈의 멱살을 다시 한번 잡아 일으켰다. 형, 제발 믿어줘. 정말 수연 형수와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건 그냥 내가 형수에게 감히 가질 수 없는 마음을 가졌던 것뿐이야. 형수는 날 밀어냈어. 우리 관계는 결국 시작도 하지 못하고 끝났어. 지훈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고 말은 논리가 없었다. 하지만 서준은 지훈의 말에서 무언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지훈은 수연을 형수라고 불렀고 그들의 관계가 시작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기장에는 그와는 다른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다. 몰래 만났다. 서로의 감정을 확인했다. 등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쓰여 있었다. 서준은 지훈의 말에 더 깊은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럼 일기장에 쓰여 있던 기록들은 다 뭐야? 수연이 혼자 상상해서 쓴 거라는 거야? 아니, 그건 형수가 나를 흔들기 위해 쓴 일기장이야. 지훈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서준은 지훈의 대답에 실소를 터뜨렸다. 나를 흔들기 위해? 수연이 왜 그런 일을 해?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형수가 회사에서 불미스러운 일에 엮이게 되었어. 그래서 형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관계인 것처럼 꾸며서 일기장에 쓴 거야. 형이 그 일에 엮이지 않게 하려고. 지훈의 변명은 서툴고 설득력이 없었다. 서준은 분노를 억누르며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 지훈이 말한 그 부분이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와 연결되었다. 신약 개발 프로젝트. 서준은 지훈의 거짓말 속에 진실의 실마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지훈은 수연과의 불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불륜이 가짜였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회사의 불미스러운 일을 언급했다. 서준은 수연이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것이 아니라 지훈과 함께 무언가 더 큰 비밀을 숨기려 했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서준의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다. 수연은 죽기 직전 병원 침대에 누워 힘겹게 서준의 손을 잡고 무언가를 속삭이려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말을 끝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 그때 서준은 그것이 그저 마지막 작별 인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무언가 중요한 사실을 말하려 했던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녀는 어딘가에 숨겨놓은 일기장에 대해 말하려고 했던 것일까? 서준은 지훈의 말을 더 이상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지훈을 뒤로 하고 다시 서재로 돌아왔다. 그는 수연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일기장을 읽었다. 단순히 불륜의 기록이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찾기 위해 그는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를 정독했다.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그리고 그는 일기장의 중간쯤에서 한 문장을 발견했다. 오빠가 이 일기장을 찾을 때쯤에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일기장은 진실의 열쇠가 될 것이다. 나는 오빠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으니 나의 진심을 이 일기장에 숨겨둔다. 서준의 심장은 다시 한번 격렬하게 뛰었다. 이 문장은 수연이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썼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녀는 단순히 불륜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자신만의 언어로 진실을 숨겨두었던 것이다. 진실의 열쇠. 그 단어가 서준의 머릿속에 깊이 박혔다. 그는 일기장의 모든 페이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살폈다. 그리고 그는 페이지 귀퉁이에 작게 쓰여 있는 알아보기 힘든 필체를 발견했다. 진실은 그림자에 숨겨져 있다. 그림자. 서준은 수연의 서재를 둘러보았다. 모든 물건들이 햇살 아래 놓여 있었다. 그는 햇살이 닿지 않는 어두운 구석을 찾아 헤맸다. 그때 그의 시선은 책상 아래에 놓여 있던 나무 상자에 닿았다. 그 상자는 서준이 망치로 부순 자물쇠가 달려있던 바로 그 상자였다. 서준은 상자를 다시 꺼내 들었다. 상자 밑바닥에 무언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다. 그는 상자 밑바닥을 손으로 긁어보았다. 그러자 상자 밑바닥이 미세하게 들썩였다. 그는 칼로 상자 밑바닥을 뜯어냈다. 그 안에는 아주 작은 USB가 들어있었다. 그 순간 거실에서 지훈의 흐느끼는 소리가 멈췄다. 서준은 직감적으로 지훈이 자신을 따라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USB를 황급히 주머니에 넣고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것처럼 상자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재 문을 열었다. 형, 제발 날 용서해줘. 형수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형을 배신할 생각은 아니었어. 지훈은 울음을 멈추고 말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말은 확신에 차 있었다. 서준은 지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하지만 서준은 이미 USB를 발견했다. 그는 지훈의 말에 더 이상 속지 않기로 결심했다. 네가 내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 너희 가족이 운영하는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말해. 수연은 왜 그 일에 엮여 있었고 왜 죽어야 했지? 서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훈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침묵은 서준의 의심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듯했다. 서준은 지훈의 반응을 보고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다. 그는 지훈이 자신에게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직접 진실을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지훈을 뒤로 하고 집을 나섰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그의 마음은 더욱 차가웠다. 그는 수연의 일기장과 USB를 품에 안고 1년 전 그날 밤 수연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장소로 차를 몰았다. 그곳에는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진실을 향한 첫 발을 내디뎠다. 서준은 차를 몰아 수연이 사고를 당했던 외곽 도로로 향했다. 밤의 도로는 한산했고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추고 있었다. 1년 전 이곳에서 그녀는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서준은 그날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렸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음주운전 차량과의 충돌. 가해자는 이미 사망했다. 모든 것이 깨끗하게 정리된 듯 보였다. 하지만 이제 서준은 그 결론을 믿을 수 없었다. 일기장과 USB, 그리고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은 그날의 사고가 우연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사고 현장에 도착하자 서준은 차에서 내려 갓길에 섰다. 1년이 지났지만 도로에는 여전히 사고의 흔적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부서진 가드레일, 타이어가 긁힌 자국. 그는 그 흔적들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그때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서준은 소리를 따라 풀숲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빗물에 젖은 채 온몸을 떨고 있는 유기견 한 마리가 있었다. 검은 털에 얼룩이 진 강아지는 서준을 보자 경계하는 눈빛으로 짖었다. 서준은 강아지를 보고 놀랐다. 그는 수연이 살아있을 때 유기견 봉사활동을 다니며 강아지 한 마리를 입양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기억했다. 이 강아지는 마치 수연이 자신에게 보낸 선물처럼 느껴졌다. 서준은 조심스럽게 강아지에게 다가갔다. 강아지는 경계를 풀지 않았다. 서준은 주머니에 있던 간식 봉지를 꺼내 강아지에게 내밀었다. 강아지는 냄새를 맡더니 조심스럽게 간식을 받아먹었다. 그 모습은 1년 전 서준이 수연에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수줍게 웃던 그녀의 모습과 겹쳐 보였다. 이름이 뭐니? 혹시 주인이 있니? 서준은 강아지에게 말을 걸었지만 강아지는 대답 대신 그의 발치에 몸을 비비며 꼬리를 흔들었다. 서준은 강아지를 안아 올렸다. 강아지는 그의 품에 안겨 안정을 찾은 듯 얌전해졌다. 서준은 강아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온 서준은 강아지에게 두리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두리는 둥글둥글한 눈을 가진 강아지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서준은 두리를 목욕시키고 밥을 먹인 후 서재로 향했다. 그는 두리를 서재에 데려왔다. 두리는 서재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냄새를 맡았다. 그러다 책상 아래쪽에 놓인 나무 상자를 발견하고는 그 주위를 맴돌며 킁킁거렸다. 서준은 두리가 상자에서 풍기는 수연의 냄새를 맡는다고 생각했다. 두리는 상자 옆에 웅크리고 앉아 서준을 쳐다보았다. 마치 이곳에 중요한 것이 있어요 라고 말하는 듯했다. 서준은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USB 안에는 암호화된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서준은 수연이 사용하던 비밀번호들을 하나씩 입력해 보았다. 그녀의 생일, 결혼기념일, 프로포즈를 했던 날짜. 모든 비밀번호가 틀렸다. 그때 두리가 갑자기 컴퓨터 화면을 향해 짖기 시작했다. 두리의 시선이 향한 곳은 수연이 즐겨 사용하던 건축 프로그램의 아이콘이었다. 서준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건축 프로그램의 프로젝트 이름을 비밀번호로 입력해 보았다. 별이 빛나는 밤. 그 순간 암호가 풀렸다. USB 안에는 수연이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조사했던 모든 자료들과 그녀의 일기장 일부가 들어있었다. 사랑하는 서준 오빠. 오빠가 이 글을 읽을 때쯤에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내가 오빠에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는 오빠를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나는 우연히 지훈 씨가 속해 있는 제약회사의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진실을 알게 되었어. 그들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고 있었고 나는 그 사실을 세상에 알리려 했지. 하지만 그들은 나를 쫓았고 나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어. 지훈 씨는 처음에는 나를 도우려고 했지만 그의 가족들은 그를 협박했고 그는 결국 그들의 편에 서야 했어. 나는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 지훈 씨와 가짜 불륜 관계를 꾸며서 일기장을 썼어. 오빠가 이 일기장을 발견하면 오빠의 의심은 지훈 씨에게 향할 것이고 그동안 나는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하지만 시간이 부족했어. 나는 이 USB에 모든 증거를 담아두었어. 이 USB를 꼭 찾아줘. 그리고 나를 용서해줘. 서준은 눈물을 흘리며 글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가슴을 치며 후회했다. 왜 내가 그녀를 믿지 못했을까? 그는 그녀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녀를 오해했다. 불륜을 저지른 배신자라고 생각했던 아내는 사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죽음을 무릅쓴 영웅이었다. 서준은 지훈에 대한 분노를 잠시 내려놓았다. 지훈도 결국은 가족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협력했던 피해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훈이 끝까지 자신에게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때 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수연의 절친이었던 예진이었다. 서준은 예진에게 수연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일기장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예진은 서준의 말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서준 씨, 그 일기장 혹시 지훈 씨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나요? 예진의 질문에 서준은 놀랐다. 예진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일까? 예진 씨도 알고 있었어요. 수연이가 지훈이와 불륜 관계였다는 거. 서준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예진은 한숨을 쉬었다. 서준 씨, 그건 진실이 아니에요. 수연이는 서준 씨를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 일기장은 수연이가 서준 씨를 보호하기 위해 쓴 거예요. 저도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지훈 씨 가족들의 협박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예진의 말은 USB에 담겨있던 수연의 글과 일치했다. 서준은 예진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럼 수연이의 죽음도 교통사고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건가요? 예진은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날 밤 수연이가 저에게 전화해서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그 순간 누군가 그녀를 쫓고 있었고 저는 그녀의 비명소리를 마지막으로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수연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그들이 저를 찾아와서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고 협박했어요. 서준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졌다. 지훈의 거짓말, 예진의 침묵, 그리고 수연의 일기장. 이 모든 것들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지훈의 사촌형인 민준이었다. 민준은 가족 기업의 후계자로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모든 비리를 은폐하려 했을 것이다. 수연은 그들의 비리를 폭로하려다 희생되었고 지훈은 가족과 형수 사이에서 갈등하다 결국 가족의 편에 서서 침묵했던 것이다. 서준은 예진에게 모든 진실을 들었다. 수연은 민준이 주도한 불법적인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했고 그 신약의 치명적인 부작용을 발견했다. 그녀는 민준에게 이 사실을 알렸지만 민준은 그녀를 협박하고 회유했다. 하지만 수연은 굴복하지 않았다. 그녀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증거를 수집했고 결국 민준은 그녀를 제거하기로 결심했다. 민준이 그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서슴지 않을 거예요. 서준 씨도 조심해야 해요. 예진은 서준에게 경고했다. 서준은 예진의 경고를 듣고 민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다. 민준은 대외적으로는 존경받는 사업가였지만 뒤로는 온갖 불법적인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는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시켜 자신의 배를 불렸다. 서준은 민준이 수연의 죽음을 단순 교통사고로 위장하기 위해 음주 운전자를 이용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때 서준의 집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지훈이었다. 그는 서준의 집으로 들어와 서준을 찾았다. 형수 일기장 다 읽어봤어. 형수가 쓴 거 다 거짓말이었어. 나한테도 말 안 했어.
형을 지키려고 일부러 그렇게 쓴 거였어. 지우는 서준에게 무릎을 꿇고 울먹이며 말했다. 서준은 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지훈은 울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꼈다. 형, 미안해. 내가 말 못해서. 형수가 쓴 거 다 거짓말이었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말할 수가 없었어. 민준이 형이 나한테 협박했어. 내가 말하면 형수와 형을 모두 죽일 거라고. 지훈의 말은 서준의 마음을 흔들었다. 서준은 지훈의 눈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지훈의 눈빛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진심이 담겨 있었다. 서준은 지훈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훈아, 괜찮아. 이제라도 말해줘서 고마워. 서준은 지훈을 용서했다. 지훈은 형의 따뜻한 손길에 더 크게 흐느꼈다. 그 순간 서준은 둘이가 짖는 소리를 들었다. 둘이는 창밖을 향해 짖고 있었다. 서준은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에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그 차 안에는 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서준은 그를 보며 분노를 느꼈다. 민준은 서준에게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비릿한 미소를 지었다. 서준은 민준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했다. 서준은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민준과 정면으로 맞서 싸우기로 결심했다. 민준의 비릿한 미소는 서준의 심장을 얼어붙게 했다. 창밖의 검은 세단은 잠시 서 있다가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서준은 알고 있었다. 민준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치 그림자처럼 자신을 주시하고 있다는 것을. 서준은 지훈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훈은 형의 따뜻한 손길에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의 눈물은 후회와 두려움, 그리고 형에 대한 미안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형, 정말 미안해. 형수님은 민준이 형한테 쫓기고 있었어. 내가 그 사실을 알고도 형한테 말하지 못했어. 지훈은 겨우 울음을 멈추고 말을 이어갔다. 서준은 그의 등을 토닥이며 차분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수연 형수님은 제약회사 신약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 민준이 형이 주도한 불법적인 실험을 알게 됐어. 그들은 치명적인 부작용을 숨기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그걸 폭로하려 했지. 민준이 형은 형수님을 협박했고 형수님은 저에게 도움을 청했어. 저는 형수님을 돕고 싶었지만 민준이 형이 저를 협박했어. 제가 형수님을 돕거나 형에게 사실을 말하면 형수님과 형을 모두 죽일 거라고 했어. 저는 너무 두려웠어. 지훈은 숨 막히는 듯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서준은 지훈의 등을 쓰다듬으며 그를 진정시켰다. 그래서 형수님이 그런 일기장을 쓰신 거야. 저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민준이 형의 눈을 피하고 그 사이에 진실을 밝히려 하셨던 거야. 하지만 결국 실패했어. 그날 밤 형수님은 저에게 전화를 걸었어. 마지막으로 만난 장소에 증거를 숨겨두었다고. 그리고 저는 지훈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서준은 지훈이 더 이상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지훈을 침대에 눕히고 조용히 그의 방을 나섰다. 서준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둘이가 그의 발치로 와서 웅크리고 앉았다. 둘이는 서준의 발을 핥으며 위로하는 듯했다. 서준은 둘이를 안아 올렸다. 둘이의 따뜻한 천이 서준의 차가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서준은 USB에 담겨있던 수연의 글을 다시 한번 읽었다. 나의 마지막 소원이야, 서준 오빠.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꼭 진실을 밝혀줘. 서준은 그녀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다짐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슬픔과 분노에 잠겨 있을 수 없었다.
그는 민준과 맞서 싸워야 했다. 서준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예진은 서준의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서준 씨, 민준 그 사람이 서준 씨에게까지 손을 뻗친 건 아니죠? 예진은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예진 씨, 이제는 더 이상 숨어 있지 마세요. 우리 함께 민준의 죄를 밝혀내요. 서준의 단호한 목소리에 예진은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민준은 너무 위험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 사람한테 가족을 잃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아요. 예진은 흐느끼며 말했다. 서준은 예진의 아픔을 이해했다. 그는 예진을 설득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진 씨, 저도 수연이를 잃고 1년 동안 절망 속에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저는 수연이가 왜 죽어야 했는지 그 진실을 꼭 밝혀낼 거예요. 예진 씨, 수연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 거예요. 수연이의 마지막 소원을 함께 이루어 줄 수 없겠어요.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예진은 결국 마음을 열었다. 그녀는 서준에게 민준의 비리에 대한 중요한 정보들을 알려주었다. 민준은 제약회사 내부의 회계 장부를 조작하고 불법적으로 신약을 개발했으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희생시켰다. 예진은 그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었다. 서준은 예진이 알려준 정보들을 토대로 민준의 비리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는 건축가라는 자신의 직업을 이용해 민준의 주변을 맴돌았다. 민준이 건설 중인 건물들의 설계도를 검토하고 그가 다니는 클럽에 잠입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민준이 수연이 죽은 날 밤 자신의 차로 수연의 차를 미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은 수연을 일부러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인 것이다. 서준의 가슴 속에 분노가 활활 타올랐다. 그는 민준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다짐했다. 서준은 지훈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다. 지훈은 민준이 형수를 죽였다는 사실에 충격에 빠졌다. 그는 자신의 사촌형이 그렇게까지 악랄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지훈은 그동안 민준의 협박에 굴복했던 자신의 나약함을 자책했다. 형, 제가 도울게요. 제가 민준이 형의 죄를 밝힐 증거를 찾을게요. 지훈은 서준에게 다짐했다. 서준은 지훈의 진심을 받아들였다. 서준과 지훈, 그리고 예진은 민준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 팀을 이루었다. 그들은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며 민준의 죄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서준은 민준의 주변을 맴돌며 그를 감시하고 예진은 민준의 비리를 증명할 자료들을 수집했다. 그리고 지훈은 민준의 측근으로 위장해 민준의 비밀들을 캐냈다. 그들은 민준이 불법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비밀 연구소를 찾아냈다. 그 연구소는 민준의 가족이 운영하는 제약회사 지하에 숨겨져 있었다. 서준은 지훈과 함께 연구소에 잠입했다. 연구소 안에는 끔찍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수많은 실험 대상들이 신약의 부작용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민준은 그들을 인간 이하의 존재로 취급하며 잔인하게 실험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준과 지훈은 그 모든 장면을 카메라에 담았다. 그때 갑자기 연구소의 경보음이 울렸다. 민준의 부하들이 그들을 발견한 것이었다. 서준과 지훈은 부하들을 피해 도망쳤다. 그들은 가까스로 연구소를 빠져나왔지만 민준의 부하들이 그들을 쫓아왔다. 서준과 지훈은 좁은 골목길로 도망쳤다. 그들은 막다른 골목에 몰렸다. 민준의 부하들이 그들을 포위했다. 서준은 지훈을 보호하며 부하들에게 맞섰다. 하지만 그들은 수적으로 불리했다. 그때 갑자기 두리가 나타났다. 두리는 민준의 부하들을 향해 맹렬하게 짖기 시작했다. 두리의 예상치 못한 등장에 부하들은 잠시 당황했다.
그 틈을 타 서준과 지우는 도망칠 수 있었다. 서준은 두리를 안아 올리며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두리야, 네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서준은 두리를 보며 말했다. 두리는 서준의 품에 안겨 꼬리를 흔들었다. 서준은 두리가 수연의 마지막 편지에서 말한 진실의 열쇠라는 것을 직감했다. 두리는 수연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두리는 수연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강아지였고, 수연은 두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이다. 서준은 두리를 보며 새로운 희망을 얻었다. 그는 두리와 함께 민준의 죄를 밝히겠다고 다짐했다. 서준과 지우는 가까스로 민준의 부하들을 따돌리고 안전한 곳에 몸을 숨겼다. 두리는 서준의 품에 안겨 잠들어 있었다. 서준은 두리의 따뜻한 천을 느끼며 이 작은 강아지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자 희망인지 깨달았다. 두리는 단순한 강아지가 아니었다. 그는 두리가 수연의 마지막 편지에서 말한 진실의 열쇠라는 것을 확신했다. 두리는 수연의 죽음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이었다. 서준은 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며 그녀가 남긴 진실을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형, 정말 미안해. 제가 민준이 형한테 협박당해서 형수님을 지키지 못했어. 지우는 서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서준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훈아, 괜찮아. 이제부터라도 우리 함께 진실을 밝혀내면 돼. 서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들은 수연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함께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지훈에게 예진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예진은 민준의 비리를 증명할 중요한 자료들을 가지고 있었다. 서준은 예진에게 전화를 걸어 민준의 부하들에게 쫓기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다. 예진은 서준의 말에 놀랐지만 곧 침착하게 그들에게 숨을 곳을 알려주었다. 그들은 예진이 알려준 폐창고로 향했다. 폐창고는 인적이 드문 곳에 위치해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안전하게 몸을 숨길 수 있었다. 예진은 그곳에서 서준과 지훈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그들에게 민준의 비리를 증명할 자료들이 담긴 USB를 건네주었다. USB 안에는 민준이 불법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는 증거들, 회계 장부 조작 내역, 그리고 수연이 남긴 마지막 음성 파일이 들어있었다. 서준은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수연의 목소리가 폐창고에 울려 퍼졌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민준이 자신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자신의 목숨이 위험하다는 것을 말했다. 그녀는 서준에게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그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 서준은 그녀의 마지막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지훈과 예진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수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반드시 민준의 죄를 밝혀내겠다고 다짐했다. 그때 갑자기 폐창고의 문이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다. 민준의 부하들이 그들을 찾아온 것이었다. 서준은 지훈과 예진에게 도망치라고 외쳤다. 그들은 부하들을 피해 폐창고를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민준의 부하들이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다. 서준은 지훈과 예진을 보호하며 부하들에게 맞섰다. 그러나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다. 서준은 부하들에게 붙잡혔고 지훈과 예진도 함께 붙잡혔다. 이런 곳에 숨어 있을 줄은 몰랐군. 대단한 추리력이야. 민준이 폐창고 안으로 들어섰다. 그의 얼굴에는 비릿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는 서준의 앞에 서서 서준을 내려다보았다. 내 아내의 일기장 재밌게 잘 읽었어. 하지만 그건 그냥 소설일 뿐이야. 네 동생과 네 아내의 불륜에 대한 소설. 민준의 조롱 섞인 말에 서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수연이를 죽였지. 네가 그날 밤 수연이의 차를 미행했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일으켰어. 맞지?
서준은 민준을 향해 소리쳤다. 민준은 서준의 말에 웃음을 터뜨렸다. 증거 있어. 네가 하는 말은 그저 추측일 뿐이야. 나는 그날 밤 내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 그리고 네 동생이 너를 속이고 네 아내와 놀아났다는 사실. 안타깝지만 그건 진실이야. 너의 동생이 내 아내를 사랑했다고 나한테 직접 고백했거든. 민준은 지훈을 향해 비웃었다. 지훈은 민준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민준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민준의 부하들에게 붙잡혔다. 민준은 지훈의 뺨을 때렸다. 정신 차려, 지훈아. 너도 이 일에 연관되어 있어. 네가 형수님을 협박해서 증거를 없애려고 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거든. 너도 나랑 같은 편이라는 걸 잊지 마. 민준의 말에 지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민준의 협박에 다시 한번 굴복하는 듯 했다. 서준은 지훈의 나약함에 실망했지만 곧 지훈의 눈빛에서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읽었다. 지훈은 더 이상 민준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었다. 형 미안해. 지훈은 민준의 시선을 피하며 서준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서준은 지훈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훈이 자신과 함께 싸울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민준은 서준과 지훈, 예진을 자신의 비밀 아지트로 끌고 갔다. 그곳은 한적한 산속에 있는 별장이었다. 민준은 그들을 별장 지하에 가두었다. 지하에는 작은 방이 있었고 그들은 그 방에 갇혔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다 내게 넘겨.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지. 아니면 너희 모두 네 아내처럼 될 거야. 민준은 그들을 협박했다. 서준은 민준의 말에 굴복하지 않았다. 나는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를 세상에 공개할 거야. 네가 저지른 모든 죄를 밝혀내고 너를 법의 심판대에 세울 거야. 서준은 민준에게 경고했다. 민준은 서준의 말을 듣고 웃음을 터뜨렸다. 세상에 공개한다고? 누가 네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나는 이 나라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업가야. 너는 그냥 아내의 죽음에 미쳐버린 불쌍한 남편일 뿐이지. 민준은 서준을 조롱하며 별장을 떠났다. 서준과 지훈, 예진은 지하에 갇혔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서준은 방을 둘러보았다. 방 안에는 창문도 탈출할 만한 구멍도 없었다. 그때 지훈이 서준에게 속삭였다. 형, 제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증거가 있어요. 민준이 형이 형수님을 협박하는 음성 파일을 녹음해뒀어요. 제가 형수님을 만나러 갔을 때 몰래 녹음해뒀어요. 제가 형수님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만약을 대비해서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준은 지훈의 말에 깜짝 놀랐다. 지훈은 민준의 협박에 굴복하는 듯 보였지만 사실은 수연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던 것이다. 서준은 지훈의 손을 잡고 그의 진심에 감동했다. 지훈아, 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진실을 영원히 알지 못했을 거야. 고마워. 서준은 지훈에게 감사했다. 지훈은 형의 따뜻한 말에 눈물을 흘렸다. 그들은 지훈이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을 세상에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은 아직 지하에 갇혀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이곳을 탈출해야 했다. 그때 두리가 갑자기 낑낑거리며 짖기 시작했다. 두리는 방 한쪽 구석을 향해 짖었다. 서준은 두리가 짖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는 낡은 벽돌 하나가 튀어나와 있었다. 서준은 벽돌을 힘껏 밀어보았다. 그러자 벽돌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갔다. 그곳에는 비밀 통로가 있었다. 서준과 지훈, 예진은 두리와 함께 비밀 통로를 통해 탈출했다. 그들은 민준의 별장을 벗어나 경찰서로 향했다. 그들의 손에는
민준의 모든 죄를 밝힐 증거들이 담겨 있었다. 서준과 지훈, 예진은 둘이와 함께 민준의 별장을 벗어나 어두운 산길을 달렸다. 그들의 발소리는 흙길 위에 선명하게 남았다. 지훈의 품에는 민준의 비리를 증명할 음성 파일이 담긴 휴대폰이 들려 있었다. 서준의 마음속에는 수연이 남긴 마지막 편지 내용이 맴돌고 있었다. 나의 마지막 소원이야, 서준 오빠. 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꼭 진실을 밝혀줘. 서준은 그녀의 소원을 반드시 이루어주겠다고 다짐했다. 형, 경찰서가 얼마나 남았어요? 예진이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조금만 더 가면 돼. 서준은 예진을 안심시키며 말했다. 그때 갑자기 멀리서 자동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들을 향해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급히 몸을 숲속으로 숨겼다. 불빛은 그들이 방금까지 서 있던 길을 비추며 지나갔다. 민준의 부하들이 그들을 쫓고 있었다. 그들은 몸을 숲속 깊숙이 숨긴 채 부하들이 사라지기를 기다렸다. 두리야, 조용히 해줘. 서준은 두리를 안고 속삭였다. 두리는 서준의 품에 안겨 낑낑거리는 소리도 내지 않고 얌전히 있었다. 두리는 마치 그들의 위기를 이해하는 듯했다. 부하들이 사라지자 서준과 지훈, 예진은 다시 길을 나섰다. 그들은 지름길을 택해 산을 가로질렀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고 내리며 그들은 체력이 한계에 다다랐다. 그때 지훈이 발을 헛디뎌 넘어졌다. 그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져 굴러갔다. 서준은 지훈의 휴대폰을 줍기 위해 몸을 날렸다. 휴대폰은 다행히 부서지지 않았다. 하지만 서준은 발목을 삐끗했다. 형, 괜찮아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준에게 물었다. 괜찮아? 어서 가자. 서준은 아픈 발목을 참고 일어섰다. 그들은 가까스로 산을 빠져나와 경찰서에 도착했다. 서준은 경찰서에 들어가자마자 민준의 죄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준의 말을 듣고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서준은 지훈이 가지고 있는 음성 파일을 들려주었다. 민준이 수연을 협박하는 목소리, 그리고 불법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음성 파일을 듣고 표정이 굳어졌다. 그들은 즉시 민준을 체포하기 위해 수사를 시작했다. 민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그는 서준을 노려보며 분노를 표출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나는 아무 죄도 없어. 너희들이 날 모함하는 거야. 민준은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이미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다. 서준은 민준에게 다가가 그의 귀에 속삭였다. 네가 수연이를 죽인 날 밤 나는 너의 차를 봤어. 네가 수연이를 미행하는 걸 봤어. 네 죄는 반드시 밝혀질 거야. 서준의 말에 민준의 얼굴은 핏기 하나 없이 하얗게 질렸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준의 체포 소식은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그의 비리는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다. 수연의 죽음이 단순 교통사고가 아니라 민준이 꾸민 살인 사건이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사람들은 경악했다. 서준은 언론 앞에서 수연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민준의 죄를 폭로했다. 지훈과 예진도 함께 언론 앞에 서서 민준의 비리를 증언했다.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수연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용기를 냈다. 민준은 재판을 받게 되었다. 재판 과정에서 민준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지만 서준이 제출한 증거들과 지훈과 예진의 증언, 그리고 수연이 남긴 USB에 담긴 모든 자료들은 그의 죄를 명백하게 증명했다. 민준은 결국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정하지 못한 그의 야망이 가져온 결과였다. 재판이 끝나고 서준은 수연의 묘를 찾았다. 그는 수연의 묘 앞에 섰다.
묘비에는 수연의 사진이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준은 수연의 사진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다. 수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의 억울한 죽음, 이제 진실이 밝혀졌어. 네가 남긴 마지막 소원, 내가 이루어 주었어. 이제 편히 쉬어. 서준은 수연의 묘비 앞에 국화를 놓았다. 그리고 그는 묘비 앞에 앉아 수연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들이 처음 만났던 날, 처음으로 키스했던 날, 결혼했던 날, 모든 추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는 수연을 잃은 슬픔에 잠겨 살았던 지난 1년의 시간을 후회했다. 그는 수연을 배신자로 오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책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수연의 진심을 알았다. 그녀는 그를 너무나 사랑했고 그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희생했던 것이다. 그때 지훈과 예진이 서준의 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서준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지훈은 서준에게 다시 한번 사과했다. 형,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형수님은 돌아가시지 않았을 거야. 지훈아, 괜찮아. 이제라도 네가 진실을 밝혀줘서 고마워.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서준은 지훈과 예진의 손을 잡았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슬픔을 극복했다. 그들은 수연의 죽음으로 인해 서로를 잃을 뻔했지만 결국 수연이 남긴 진실을 통해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들은 수연이 그들에게 남긴 선물이었다. 그녀는 죽음으로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해주었던 것이다. 서준은 수연의 묘를 떠나 집으로 돌아왔다. 두리는 서준을 보자 꼬리를 흔들며 달려왔다. 서준은 두리를 안고 쓰다듬었다. 두리는 이제 서준의 가족이 되었다. 그는 두리와 함께 수연의 빈자리를 채워나갈 것이었다. 서준은 수연의 서재로 들어갔다. 서재는 이제 더 이상 어둡고 칙칙한 곳이 아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서재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서준은 수연의 책상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수연이 남긴 마지막 편지를 다시 읽었다. 사랑하는 서준 오빠, 오빠가 이 글을 읽을 때쯤에는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몰라. 하지만 나의 사랑은 영원히 오빠의 곁에 있을 거야. 오빠, 사랑해. 서준은 수연의 마지막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랑과 감사의 눈물이었다. 그는 수연을 잃은 슬픔을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수연이 남긴 사랑과 희망을 가슴에 품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것이었다. 민준의 체포와 함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서준은 수연의 묘 앞에 섰다. 묘비에 새겨진 그녀의 사진은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서준은 묘비에 조용히 손을 얹고 그녀에게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건넸다. 수연아, 이제 모든 게 끝났어. 너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이 세상에 밝혀졌고 민주는 벌을 받게 될 거야. 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어. 서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안도와 함께 여전히 사라지지 않은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그는 지난 1년의 시간을 되돌아보며 수연을 오해했던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 다시 한번 후회했다. 그는 묘비 앞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슬픔이나 분노의 눈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수연에 대한 사랑과 그녀가 남긴 진실에 대한 고마움의 눈물이었다. 그때 지훈과 예진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두 사람은 서준의 어깨를 조용히 감싸 안았다. 지훈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형수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예진 역시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연이는 늘 서준 씨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일기장은
서준 씨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었어요. 서준은 그들의 손을 잡았다. 그들의 따뜻한 손길이 서준의 차가웠던 마음을 녹여주었다. 수연의 죽음으로 인해 서로에게 닫혔던 마음의 문이 이제 진실을 통해 다시 활짝 열린 것이다. 그들은 수연이 그들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 즉 서로에 대한 믿음과 사랑을 되찾았다. 며칠 후 민준이 진행했던 불법 신약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다. 서준, 지훈, 그리고 예진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들은 언론 앞에서 민준의 악행을 낱낱이 폭로했다. 그들의 용기 있는 증언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민준의 제약회사는 문을 닫게 되었고 그는 횡령과 살인교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공의가 바로 선 순간이었다. 모든 것이 끝나자 서준은 지훈을 불러 함께 식사를 했다. 그들의 식탁에는 수연이 가장 좋아했던 갈비찜이 올라와 있었다. 지훈은 서준에게 고개를 숙여 다시 한번 용서를 구했다. 형, 그동안 제가 했던 모든 거짓말 용서해 주세요. 형수님을 지키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고 싶지만 결국 제가 나약해서 형수님을 잃게 한 것 같아요. 서준은 지훈의 손을 잡았다. 지훈아, 아니야. 너는 용기를 냈어. 네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민준의 죄를 절대 밝히지 못했을 거야. 오히려 내가 너에게 고마워해야 해. 그리고 수연이도 너의 용기를 자랑스러워할 거야. 서준의 진심 어린 말에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관계는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수연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통해 더욱 단단한 형제애를 갖게 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남은 삶을 함께 살아가기로 다짐했다. 서준은 지훈과 함께 수연의 집을 정리했다. 그는 수연의 서재에 있던 물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그녀와의 추억을 떠올렸다. 그리고 그는 두리를 바라보았다. 두리는 이제 서준의 곁을 떠나지 않는 가장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두리는 수연의 마지막 편지에서 언급된 진실의 열쇠였을 뿐만 아니라 서준의 상처를 치유해준 천사였다. 두리가 없었다면 서준은 여전히 슬픔 속에 갇혀 있었을 것이다. 어느 날 오후 서준은 두리와 함께 수연이 생전에 자주 찾던 공원을 찾았다. 그는 벤치에 앉아 수연이 남긴 일기장을 펼쳐보았다. 이제 일기장은 더 이상 배신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준을 향한 수연의 깊은 사랑과 희생의 기록이었다. 그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있던 글을 다시 읽었다. 오빠, 사랑해. 부디 행복하게 살아줘. 나는 항상 오빠의 곁에서 지켜볼게. 서준은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그는 수연의 따뜻한 미소가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수연의 죽음으로 인해 깊은 절망에 빠졌었지만 이제 그는 그녀가 남긴 사랑의 메시지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를 얻었다. 그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서준은 건축가라는 자신의 직업을 통해 수연의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주기로 했다. 그는 유기견 보호소를 짓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는 수연이 늘 꿈꿔왔던 유기견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따뜻한 보금자리를 만들어주고 싶었다. 그는 수연의 생전 디자인 스케치들을 참고하여 사랑과 따뜻함이 가득한 보호소를 설계했다. 프로젝트 이름은 두리의 집으로 정했다. 1년 후 두리의 집이 완공되었다. 그곳에는 수많은 유기견들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준은 그곳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새로운 삶을 살았다.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지훈과 예진, 그리고 두리가 있었다. 그들은 모두 수연이 남긴 사랑의 유산을 함께 지켜나가는 가족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준은 두리와 함께 두리의 집 옥상에 올라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가장 밝게 빛나는 별을 보며 미소 지었다. 그 별은 마치 수연이 자신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듯했다. 수연아, 나 이제 괜찮아.
너의 사랑 덕분에 나 이제 행복해. 서준은 수연에게 속삭였다.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사랑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그는 수연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딛고 그녀가 남긴 사랑과 용기를 통해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의 삶은 이제 그녀가 꿈꾸던 대로 사랑과 희망으로 가득 찬 따뜻한 삶이 될 것이다.